추미애 당대표의 속회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97차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제197차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20여 개의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들어가기 전에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정작 들어가서는 성실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치 보복이라 주장하더니 결국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 부하 탓, 측근 탓, 심지어 가족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이 전 대통령에게 의연하거나 책임지는 모습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만 최소한도 국민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자신이 저지른 죄 앞에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이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말 그대로 이런 대통령은 진짜 이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국민 마음이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모두 자유한국당 계열의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들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총칼로 권력을 찬탈하고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부정축제를 일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전직들과 호가 호의, 호의 호식 하던 분들의 보수 정당의 간판을 달고 정치를 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역사와 국민의 법정에는 실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한치의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과 추경 편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는 연간 1천만 원 상당의 지원을 골자로 한 약 4조 원대의 추경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청년들은 구직난에 시달리고 중소 중견 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자리 모순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10%를 육박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말 그대로 실업 대란을 넘어서 실업 재앙으로 이어질 만큼 긴박합니다. 예산연도 3개월 만에 추경안을 편성하는 이유는 때를 놓치면 더욱 커질 청년 실업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성장과 교제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일자리 대책과 추경 예산으로 구직 청년과 중소 중견 기업을 이어주는 정책적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야당도 청년 실업 위기 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일자리 추경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강원랜드 부정 취업자 226명을 전원 면직시키는 결정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로 인해 취업 전선에 나선 수많은 청년들이 상실감과 좌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권력형 취업 비리로 특혜를 받은 수혜자들을 공공기관에서 면직시키는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취업 비리를 바로잡기에는 아직 부족하기만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행해진 공공기관 채용 업무 전수를 조사했더니 1190개 기관 중에 946개 기관 총 2234건의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청탁과 압력으로 얼룩진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정과 정의는 요원할 것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는 더욱 철저하게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할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수사는 더욱 철저하게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방패로 삼고 있는 권성동 위원장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증거 삭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구성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4월 남북 정상회담은 어디까지나 최대 현안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체제 안착에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비가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점은 현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방증이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발을 맞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지원 특위를 구성했고 위원장에 당 외교안보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계신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임명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 활동에 발맞춰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당 안팎의 의견 수렴과 대국민 홍보를 중심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 당청은 혼연일체의 자세로 평화의 책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르면 오늘 자체적으로 개헌 당론을 마련할 것이라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이미 개헌한 준비에 나섰고 지방선거도 채 3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예정대로 오늘 개헌 당론을 채택한다면 본격적인 개헌 협상 진행을 위한 기본적 토대가 구축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하루속히 자체적 개헌안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이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한 만큼 보다 효과적으로 개헌 논의를 매듭 지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협상의 틀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개헌협상기구 구성과 신속한 논의 개시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헌법 전문에서부터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국민기본권, 지방분권, 그리고 사회경제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이견을 제한된 시일 내에 좁혀나가기 위해 반드시 이 기구 구성은 필요합니다. 지난 1987년 제9차 개헌 당시 여야를 대표하는 8인 정치회담을 통해 신속히 개헌 협상을 진행했던 과거 사례 또한 고려한 것입니다. 분초를 쪼개 오늘 당장이라도 본격적인 협상의 장을 함께 열어야 합니다. 아울러 누차 강조드립니다만 정부 여당은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중심 개헌의 성패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발전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역사적 책무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모두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국민개헌을 우리 국회의 손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저 역시 일전에 말씀드렸던 2023 우보만리의 심정으로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조금씩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들의 취업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향후 3, 4년간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 세대가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들어오는 인구 구조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청년 고용, 중소 중견기업에게 세제 혜택과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청년 노동자에게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1천만 원 상당의 실질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소 중견기업에게는 고용 여력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최대 2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해서 청년 실업률을 8%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청년 고용 절벽을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21차례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있었음에도 청년 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청년들의 좌절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추경은 그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적절한 대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경제구조 개선의 로드맵과 함께 단기적으로 고용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과 청년에게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획기적으로 처방을 마련해서 오랫동안 굳어버린 청년 고용 절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 되도록 정책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에서 각자의 실정에 맞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고 잘하는 지역과 사업에는 중앙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우리 청년들에게 지속될 수 있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만 있다면 그에 필요한 재원은 최우선 순위로 조달해야 하고 또 충분한 수준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청년과 그 부모님들이 대한민국의 정부와 정치권에 전하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국채 발행 없이 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정부의 여유 자금으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어 부담 요인도 없습니다. 야당도 청년 실업의 심각성과 청년 일자리 마련의 절박성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기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추경과 세제 개편을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이 고용 가뭄에 메말라가는 청년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합니다. 정부 당국도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 못지않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우리 경제의 고질병을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야만 재정 효과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석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어제 열린 국회 헌정특위 정치개혁 소위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 관련 법안을 일부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관심이 되고 있는 선거권 연령 하향 관련 법안과 청원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자유한국당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에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해야만 하는 정치개혁 과제입니다. 촛불 민심으로 드러난 우리 미래 세대의 의식 수준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지금이라도 OECD 회원국과 선거 연령의 보조를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시급한 정치 과제 중 하나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선거 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며 지난 2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가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을 조속히 결정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18세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민법상 혼인이 가능하고 병역법상 자원 입대도 가능한 연령입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할 수 있는 정치개혁 과제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원내 교수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혔듯이 여러 차례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동의한다는 말을 언급한 바 있어 충분히 합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 촉구합니다. 지난 수차례의 촛불 집회를 통해 밝혀진 우리 미래 세대의 높은 의식 수준을 리성숙으로 폄훼하지 말아주십시오. 또한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학교의 정치화라는 가상의 위험만을 내세우고 학제 개편 핑계와 시대에 뒤떨어지는 정교조 타령으로 우리 미래 세대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막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18세 청년들이 미래 세대들이 요구하고 있는 기본권, 참정권을 위한 투표연령 18세 하향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규백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여 명을 기록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청년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2.5포인트 하락했지만 9.8% 여전히 높습니다.
정부가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아직도 100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는 구성원으로 역량을 통해 사회가 발전하는 계기임과 동시에 한 개인이나 가정의 생활 기반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자리는 개인과 사회가 관계 맺는 방식이자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자리가 곧 성장이자 복지라는 말이 이런 연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 혁신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조선업종 등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반면 에코 세대는 본격적인 구직 활동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 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는 근거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적응하고 인구 구조가 바뀔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종합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앞에 절박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기에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넘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리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정책과 추경은 반드시 시행돼야 합니다. 인생에는 이념도 여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이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입니다. 어제 경기 일정을 마치고 북한 선수단이 북으로 귀향하는 등 평창 동계 패널림픽이 종장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패널림픽으로 시작된 평화올림픽 울림이 한반도와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남북은 스포츠를 통해 평화와 화합을 보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간격을 좁혔습니다. 세계의 이몽이 쏠린 가운데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는 대한민국 외교의 쾌거입니다. 어렵게 시작한 대화의 불씨를 살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미 양국도 오늘 또 쟁걸음에 쟁걸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존 설리번 국무장관 대행과 회담을 갖고 강 장관은 이방카 보좌관, 로스 상무장관 등과 만나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을 나눌 것입니다. 한반도 안보와 한미 양국의 경제에 관해 좋은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빈틈없는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의 초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